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란했던 봄꽃의 향연이 끝나고 주변이 초록초록해지더니 벌써 1년의 반이 마무리되는 6월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6월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은 전쟁과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의 슬픔을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추모의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 비록 크기는 작지만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성을 이어온 우리나라.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6월이 되시길 바라며 고조선부터 이어온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 순간을 빛낸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안심하고 놀둥지 말둥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와,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 정말 많네요. 멜로디가 신이 나서인지 많은 어린이들이 잘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역사 공부가 절로 되는 노래죠.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이 역사 노래회 버전으로 들어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이 땅 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위인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암흑에서 길을 찾아 헤맸을 위인들의 시간을 생각하며 드라마 시그널의 OST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립니다. 김유나가 부르는 길입니다.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가르쳐줘 내 가려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길이 있는지 두 발에 뒤엉킨 이 매듭 끝을 풀기에 내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안심하고 놀둥지 말둥지를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여긴 어디? 라디오 극장. 나는 누구? 라디오스타. 와! 라디오 극장 시간입니다. 마을학교 둥지 꿈자람 배움터 라디오스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안중근 이야기입니다. 때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쏜 사건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은 일본의 총리였어요. 안중근 의사는 왜 이 같은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안중근이 태어나 자라던 시기는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이웃나라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시기였지요. 고조 황제, 어서 이 조약에 옥새를 찍으시오. 폐하, 조선은 작은 나라입니다.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선의 신하들도 모두 매수되었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일본은 강제로 조선의 외교 권리를 빼앗는다는 일사조약을 맺게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사건건 일본 애들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구려.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 모든 것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교육이 필요해. 우리 앞날을 짊어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안중근은 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얘들아, 아는 것이 힘이란다. 열심히 배우렴. 하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만으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일본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 의병을 모아야 돼.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사냥에 매우 뛰어났어요. 안중근이 의병을 모은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내 재산을 독립을 위해 써주게. 이건 제 옷감입니다. 남자들처럼 싸울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나마 돕고 싶어요. 저는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힘내세요.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은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이 모인 곳에 공격했어요. 젠장, 일본군의 수가 너무 많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해. 어느 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주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지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 간다고 하니 그를 공격합시다. 일제의 우두머리가 쓰러진다면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하기 전에 고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실패할지도 모르니 저는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중근과 동료들은 꼼꼼하게 거사 계획을 점검했어요. 하얼빈역은 현병대의 경비가 삼엄했어요.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역에 들어선 안중근의 가슴은 쿵쿵쿵 세차게 뛰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곧이어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들렸어요. 아, 동료들이 실패했구나. 그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열차가 도착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중근은 날쌔게 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지요.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총성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고 안중근은 러시아 헌병들에게 붙잡혔어요.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죄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나? 정말 모르나?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한 죄, 을사보호 5조약과 정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독립을 요구하는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를 저지른 적장이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목숨을 구걸할 생각이 없었던 안중근은 재판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15가지로 요약했고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피고 안중근 사형. 아들의 사형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굴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네, 어머니.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만주의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안중근은 죽기 직전까지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어요. 안중근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키려던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되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국 쉬는 하늘,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라디오 극장 안중근의 이야기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영화 영웅의 OST 중 그날을 기약하며 였습니다. 안중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영웅. 한국에서 제작된 뮤지컬 중 15년 이상 롱런하고 있는 멋진 작품인데요.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나온 대한제국 의병대장 안중근. 동지들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동맹으로 조국 독립의 결의를 다진 안중근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피로 맹세합니다. 여러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그날을 기약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외친 것은 코레아 우라입니다. 코레아 우라는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뜻입니다. 뮤지컬에 이어서 영화에서도 안중근 역할을 한 정성화 배우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법정에 선 후에도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을 명확히 알리고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과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외치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영웅인가? 당당히 외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영화든 뮤지컬이든 영웅, 이 작품 꼭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어? 뭐야? 누구야? 어디라고?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그 예쁜 두 눈에 궁금한 건 못 참지. 난 어떻게 보이니 세상의 모든 인터뷰. 정말 궁금해 네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살짝 마주친 날 짧은 눈 사이에 또 두근대. 궁금한 건 못 참지. 세상의 모든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손수영, 박은호, 정형기 어린이입니다. 누구에 대한 인터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손수영입니다. 저는 박은호입니다. 저는 정현기입니다. 먼저 박은호 어린이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관순 열사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일제 침략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지만 여성의 몸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관순 열사의 업적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위해 조직을 꾸리고 만세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태극기를 그려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1919년 3월 2일 아온의 장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용기,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은 무수히 많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순신 장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사적 인물 중 1, 2위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에 살았습니다. 왜군이 우리나라를 자주 침략하던 그때 이순신 장군은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전라 좌수사로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확보하고 대포와 거북선을 만드는 등 군비를 튼튼히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일들을 꼼꼼히 적어두었는데 그 일기가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생생하게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용맹을 떨친 분이죠. 영화로 제작될 만큼 유명한 해전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왜군이 조선을 침략한 1592년 임진왜란 초기에 전라도 여수 앞바다에서 주로 활약하였습니다. 많은 해전이 있었지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하여 뛰어난 전술인 하객진으로 대승리를 거둔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명량대첩은요.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외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해전이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입니다. 이때도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이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량해전에서는 조선의 수군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이순신 장군은 물러서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외선을 상대하여 승리를 이끌었죠. 영화를 보면 정말 짜릿합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에서는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아군의 기세를 꺾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 장면도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특별히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순신 장군은 무관이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가진 뛰어난 전술력과 용감한 모습은 당연히 본받을 점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특히 이순신 장군에게서 본받을 점은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는 모습, 이런 준비성과 연구하는 정신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영화 OST가 듣고 싶네요. 노량의 OST로 포레스텔라가 부른 노래 해무 듣겠습니다. 안녕하신가 나의 이름, 평안하신가 나의 인생, 어떤 대답도 없는 미련. 거울 속에 웃는 내 입술,
영화 노량의 OST 해무였습니다. 이 노래는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강형호가 부르고 박다울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노래가 매우 비장하네요. 박다울의 검은고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산, 명량, 노량으로 이어지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는 캐스팅뿐만 아니라 스케일도 매우 압도적인데요. 책을 읽으며 상상하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북선이 등장할 때의 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닷물의 변화와 섬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전략, 전술도 너무 멋지고 인간 이순신의 고뇌 등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도 다시 보고 싶군요.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인터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하유준, 김라온 어린이입니다. 누구에 대한 인터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최고 미남 하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말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김라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저는 옛날로 거슬러 가서 고려시대 서희 장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희 장군의 어떤 점이 끌렸나요? 서희 장군은 고려시대 문관이었지만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거란과 영토 정쟁이 끊이지 않던 그때 서희 장군은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로 영토 단판을 짓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렇군요. 서희 장군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요? 새치예요. 에? 서희 장군을 우리 역사상 최고의 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을 잘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또한 협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유준님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융투더 봉투더 길 윤봉길 의사를 추천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윤봉길 의사는 조선 말 일제감정기 시대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윤봉길은 일본 경찰의 정체를 숨기려고 평범한 채소장수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과 일본의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들고 일왕의 생일 축제가 열리는 홍코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도시락이 아니고 물통 폭탄이라고 합니다. 위인전을 읽은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윤봉길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물통 폭탄을 던지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찡하고 윤봉길 의사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기와 투지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에서 역사 이야기를 힙합으로 풀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하이가 피처링하고 유재석, 도끼가 부른 처럼입니다. Yo. 저 하늘이 왕을 세웠던 이유는 힘을 주어 가진 한 사람을 백성들의 위 그 자리에서 방자하게 욕심 부리도록 한 건 아니었겠지.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세 침입이 아니라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 그 모든 것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라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지. 나를 죽일 순 있어도 이 발걸음 막을 순 없지. 우린 컸지 우린 뻗지 주먹을 더 위로 역사의 이름을 적지. 적지 않은 작은 힘이 하나 되어 촛불들이 모여 더 큰 불이 되어 태워 숨어 잠이 들어있던 내 자신을 깨워 이 나라 위에 싸운 그들에게 다시 배워 왜 저 멀리 그게 내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린 크게 내쩔어 닫혀진 문을 열어 한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저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나 보내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가끔은 좌절해도 우리 나아가야 해도 멀리 날아가야 해도 많은 실패도 있겠지 이 나라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낸 수많은 위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묵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란 걸 말한 자는 누구 반드시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까진 살아 돌아오지 않아 이 말 되새기면 살이 남 이상이 되기 위해 남과 같지 않게 작은 희망들이 모여 더 큰 꿈이 될 때까지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듯이 따르는 자는 오네 진실은 반드시 이루어진 나를 위해 맑은 뜻은 반드시 외쳐 더 멀리 그게 내 편이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난 강해져야 해 난 더 계속 너 위로 내 꿈을 향해 걸어가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리 크게 내쩔어 닫혀진 문을 열어 한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린 크게 내쩔어 닫혀진 문을 열어 한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외쳐 더 멀리 그게 내 편이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난 강해져야 해 난 더 계속 너 위로 내 꿈을 향해 걸어가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리 크게 내쩔어 닫혀진 문을 열어 한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린 크게 내쩔어 닫혀진 문을 열어 한 길로 꿋꿋이 걸어 여사수 위인들처럼 여사수 위인들처럼 역사속 위인들처럼 여사속 위인들처럼 여사속 위인들처럼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에서 역사 이야기를 힙합으로 풀어냈던 적이 있었죠. 그중에서 윤봉길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처럼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인터뷰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팀은 이한율, 김진희 어린이입니다. 누구에 대한 인터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한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진희 언니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숨어서 나라를 위해 힘쓴 인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호는 우당이고 이름은 이회영이라는 분입니다. 우당 이회영.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우당 이회영의 업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회영은 한국 근대 역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선 최후기에 정치인, 군인, 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회영은 국가의 민족주의와 민족 자치를 주장하며 일제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회영은 1929년 제만조선 무정부 주의자 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네요. 무정부 주의자 연맹이란 무엇인가요? 1929년 만주에서 김종진, 김야봉, 이달, 이덕재 등이 결성한 무정부주의 운동단체입니다. 후에 한족 총연합회와 병합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당 이회영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회영은 역시 우리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시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만주에 항일의 용군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계획으로 중국 대련으로 갔다가 체포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일생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아가신 분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의 노력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한율 어린이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중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전쟁 영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의 어려운 상황에도 동의보감을 저술하며 의학을 완성한 허준 선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군요. 허준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이죠. 허준 선생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허준 선생은 서자 출신이어서 멸시받는 처지이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몰두하여 의술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금을 치료하는 내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등 여러 가지 힘든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학 기술을 집대성하여 동의보감을 집필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이고 기술직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허준에 대한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허준 드라마 OST 중에 조수미의 불인 별곡 들어보겠습니다. 곳을
네,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 전쟁 영웅만 있는 건 아니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켜왔다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쓰신 위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잠시나마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하유준 어린이가 신청한 곡입니다. 왠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노래예요. 정송현이 부르는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노래 들으면서 안심하고 놀둥지 말둥지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6월 되세요. 하늘 끝에서